안녕하세요. 오늘은 특정한 주제로 그 주제에 관련된 책을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오늘의 주제는 짠! 정신과 전문의가 쓴 책입니다. 오늘은 제가 읽은 정신과 전문의가 쓴 책 4권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은 오은영의 화해입니다. 그동안 오은영 박사님이 내신 다른 책들은 대부분 육아에 관련된 책이 많은데 이 책은 그런 내용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는 책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사례도 있고 또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분들의 이야기 등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책에서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일단 나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출발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상처받은 내면의 나와 마주하는 용기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주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제목이 화해잖아요. 이 화해라는 것 자체가 서로가 인정을 해야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서로가 내가 어떤 점에서 상처를 받았고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화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저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주변 사람의 관계 또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또 좋았던 점은 무조건 당신은 위로받아야 되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일단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인정하고 또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좋았습니다. 꽤 현실적이고 동시에 위로도 되는 그런 책입니다. 마음의 6얼굴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김건종이라는 정신과 전문의께서 쓰신 책이고 정신과적 지식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약간 에세이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중독에 대한 파트인데요. 우리가 흔히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이런 식으로 중독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잖아요. 근데 중독이 정확히 뭐지? 라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제 중독의 정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행동의 반복, 중독 행위로 인해서 내 삶의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중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가 어떤 것에 중독 증상을 보이는지 돌이켜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 정의가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6개의 감정은 우울, 불안, 분노, 중독, 광기, 사랑 이렇게 6가지입니다. 6가지인데 그 6가지에 대해서 에세이 형식으로 쓰여 있는 책이고요. 이 책에서 가장 크게 이제 느껴졌던 거는 이 저자분이 일단 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우리의 삶, 예술, 책에 대한 애정이 묻어남과 동시에 또 과학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과학적이기도 한 그런 책입니다. 표현이 굉장히 독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상처를 받잖아요. 누군가를 잃어버리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잃는다는 거는 내가 사라진다는 뜻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내 일부가 사라졌으니까 내가 힘들고 아프잖아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신 게 정말 인상 깊었고 이 책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표현법이라고 생각해요.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제목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이거 제목 보고 어떻게 안 사고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이 책의 가장 큰 이제 특징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예민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의 사례를 설명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의 기질이 어떤지, 내가 예민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있으면 그 예민한 기질이 내 일상생활에 방해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민한 사람들의 사례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공통적인 사항이 있어요. 그 예민함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는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 매일 같은 시간,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거. 그리고 아침에 가볍게 산책하기를 추천하시더라고요. 몸을 움직이는 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카페인 섭취 줄이기. 카페인 섭취 같은 경우는 제가 읽은 그런 우울에 관한 책이라든지 아니면 뇌과학 이런 책들에 정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카페인 섭취 줄이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거 정말 특이했는데요. 직장 바로 그만두지 않기가 나와요. 퇴사라는 말을 굉장히 인터넷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하면 우리가 보통 퇴사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책에서 직장을 바로 그만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서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서는 이제 일단 병가부터 써볼 것을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이 책의 가장 좋은 점은 그 각 사례별로 전문의의 실제 조언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에요. 각각의 사례에 해당하는 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 있어서 흥미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인상 깊었던 구절은요. 우울증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우울증이라는 게 이제 내가 그동안에 해오던 방법으로는 몸이랑 마음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상태에 도달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게 또 우울증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잘한 게 아닌가.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사례가 진짜 다양하거든요. 뭐 문단속 강박, 비행기 탑승 공포증, ADHD, 코로나 블루, 무대 공포증 등등 엄청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서 구체적인 사례를 여러 개를 보고 싶고 그 사례별로 대응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당신이 옳다입니다. 이 책 하면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책을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도 선물을 했어요. 저는 책 선물 잘 안 하거든요. 책 선물을 받는 건 좋아하는데 제가 안 해요. 그 사람한테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은 제가 이제 주변에 좀 힘들어하는 분이 계셔서 선물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 책의 이제 주된 주제는 공감입니다. 우리가 공감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정확한 공감의 의미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흔히는 잘 들어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곤 하는데 이 책에서는 공감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듣는 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듣는다는 게 뭐냐? 그 사람의 진짜 이야기를 듣는 거죠. 내면의 진짜 이야기.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속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담겨져 있는데 그거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저는 이 책이 좋았던 점은 좀 구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방법? 대화라든지 사례 같은 게 좀 실려 있어서 참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나도 공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공감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항상 유념하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 책은요. 이거는 정신과 전문의는 아닌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쓴 기억 안아주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전 처음에는 이제 기억 안아주기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제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그런 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약간 뇌과학 책에 더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연구 결과나 사례를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가 누구나 이제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기억을 인지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 기억이 무의식적으로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쁜 기억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 좋은 기억을 만드는 거다. 내가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거기서 나 스스로를 믿고 주변에 도움을 받아가면서 새로운 기억들, 좋은 기억들을 많이 만들어서 나쁜 기억들을 조금씩 잊어나가자, 이런 얘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나쁜 기억들을 꺼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 나쁜 기억을 떠올리면 고통스러우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책을 읽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죠. 나한테 어떤 나쁜 기억들이 있고 그 나쁜 기억들이 지금 나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어요. 인상 깊었던 내용은 믿자라는 부분이 나와요. 믿자. 나 스스로를 믿고 내 주변 사람들을 믿어보자. 물론 믿는 게 쉽지 않겠지만 그거를 시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을 조금 멀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보여드린 책들 중에서 가장 과학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있는 책이니까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정신과 전문의가 쓴 책들을 소개를 해봤는데요.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계속되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신적으로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저도 그랬거든요. 그럴 때 이 책들을 읽었던 게 저한테는 도움이 됐어요. 나 스스로에 대해서 더 생각해보고 싶고 또 뇌과학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책들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